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호랑이 해가 가고 개묘년 검은 토끼 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 저희 이티 시청자분들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2023년을 주도할 소비 트렌드 윤덕환 마크로미 엠브레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도 이 토끼처럼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네, 저도 긴장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향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로 이제 내년도 소비 트렌드를 예측을 하시는 건데 네네. 지금 사람들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10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다 경기 하락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그 긴장감. 그때 그 공포감. 네, 그걸 갖고 대중 소비자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면 결국 이 소비에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어떤 소비 트렌드가 나타날 그 걸로 대표적인 보시나요? 현상이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돈을 하나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2003년도에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었던 때도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리만족했던 게 타 방송국의 그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네. 프로에서 돈도 아꼈고 지금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감추고 싶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챌린지 미션으로 바꿔가지고 극강의 희소한 경험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내세워서 자랑을 할 것까지 있을까요? 이게 그 희소한 경험으로 전환이 되면 사람들이 오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네. 변화이 되죠. 근데 이제 막 과도하게 소비하는 거 우리가 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거와 방향은 180도로 바뀌었지만 희소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시죠. 코로나 초기에는 자산 시장이 잠깐 움직였다가 2020년, 21년, 22년 통해 가지고 자산 시장이 조금 급등했잖아요. 네. 부동산, 뭐 주식 투자 시장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까지 그러면서 플렉스가 대유행을 했는데 그 플렉스 현상이 있어요. 근데 대세가 무지출 챌린지로 넘어가는데 양극단에 있는 현상 같은데 이게 극강의 희소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유사한 현상입니다. 그 세대별로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지출 세대별로는 챌린지가. 이게 이제 그 플렉스하는 세대나 무지출 챌린지에 좀 더 관심 있는 세대가 2030이 위주가 돼 있는데 이 세대는 지금 무지출 챌린지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일상적으로 식사나 고정비는 못 줄이니까 그렇죠. 주거비나 이제 교통비 이런 거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나 통신비 이런 거 못 줄이니까 교통비나 식비, 커피값 이런 걸 줄이고 있어요. 이걸 하루에 0원 이렇게 만드는 걸 미션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2030은 식비나 커피값이 일상적인 것들을 줄이고 4050 세대는 저녁 회식을 줄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줄인다. 만남을 줄이고 회식비를 줄이고 뭐 술자리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네. 공통적으로는 이 2030과 4050이 인간관계를 줄이고 있어요. 네. 사실 2020년도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덜 만났다면 아마 그렇죠. 2023년도에는 자발적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뭐 사람 한 명 만나면 어쨌든 주머니에서 커피값은 나가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좀 아껴보겠다. 네. 그럼 직장 내 회식 문화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직장 내 회식 문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저희가 2022년도 4월 달에 직장 회식의 이미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 상위 4개 이미지가 귀찮은, 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뭐 이런 거예요. 네. 2030은 그렇게 생각하죠. 직장 회식이 다 일이죠, 일. 그런데 이게 딱 3개월만 지나서 7월 달에 다른 조사에서 직장 회식, 법인카드를 쓰는 직장 회식에 적극 참석한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래요? 석 달 만에 그게 바뀐 태도가 거예요? 확 변했어요. 고물가 시대가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실제로 비용의 이슈가 생기고 이걸 아끼려고 하는 태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자기 개발의 니즈도 좀 바뀌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 투자. 네. 회사의 관여가 높아졌거든요. 회사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이런 식의 태도가 바뀌었고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2022년도 상반기가 유행했던 게 파이어족입니다. 경제적으로 빠른 나이에 은퇴해가지고 뭔가를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다. 그렇죠. 이 태도가 10명 중에 7명의 직장인들이 유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회사 생활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와 관련된 업무 지시, 뭐 어학에 대한 공부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역설적이게도 회사나 직무지식과 관련된 니즈는 자기 개발 니즈는 낮아요.
왜 자,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개발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건강 관리하고 재테크나 돈 관리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잘 때문에 보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은 사실은 나도 회사에 오래 다닐 니즈가 있고 회사도 날 지켜줄 선의가 있다 해도 회사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어떤 외부적 판단이 있는 거죠. 이 직장인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업무 지시 익혀봤자 회사에서 나를 버리고 나면 쓸모 없어지니 그냥 너무 냉정한 몸 관리, 현실인데. 건강 관리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근데 있죠. 이렇게 자체적 너무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비를 줄여서 네. 인간관계까지 폐쇄적으로 되면 거기에 따른 좀 부작용 같은 거는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예상되는 부작용이 사실 재택근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언어적인 소통이 많이 줄었잖아요. 텍스트로만 소통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비언어 소통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태도나 이 사람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데 약간 차폐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년 전에 출간됐다가 이게 절판됐던 책이 낙인 효과를 다루는 이런 예. 책들이 다시 흥행하게 됐습니다. 평가자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과거의 그 직관이나 과거에 예. 했던 판단만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달라진 시선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또 콘텐츠를 만드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런 대중들의 심리가 이런 영상 문화 콘텐츠는 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20대에 의해서 주도된 현상이 있어요. 20대 남녀가 지금 갈등이 좀 심한 상태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추구조사 결과에 네. 나타난 것처럼. 근데 이 가치관이 이렇게 평행선처럼 가니까 역설적으로 등장하는 유행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연애 리얼리티가 대거 흥행하고 있습니다. 아, 리얼리티. 일상생활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그 20대 남녀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 리얼리티, 일반인이 등장한 연애 리얼리티 보면서 설렘도 느끼고 네. 거기서 서로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학습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폐쇄적이다 보면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남의 생활에 또 맞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저희가 될 다르게 수 있다는. 측정해 본 거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사실은 나랑 비슷한 타인이 궁금하거든요. 사회성이랑 본능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래서 셀럽이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의 일상적 삶을 더 궁금해하죠. 그래요? 그건 일종의 좀 뭔가 권위 질서에도 좀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실제로 드는데. 네. 셀럽이 약간의 권위도 공격받는 현상들이 2022년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네. 이 권위가 약간 흔들리는 현상은 20대 남녀가 가지고 있는 부모와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그렇죠. 앵커님만 네. 해도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약간 갈등이 있는데 부모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도 이걸 드러내기 힘든 세대잖아요. 예. 근데 지금 20대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약점을 인간적으로 막 드러내요. 그러면서 평등함을 지향하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등장하는 개념이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의 지식이 예. 1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작년에 알던 SNS나 디지털 지식이 지금 써먹을 수 없을 정도라고요. 네. 그 멘토링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내가 알던 경험들이 미래에 적용될 거라는 건데 디지털 시대는 그게 네.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학습하는 쪽으로 권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망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내년 경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사님의 전망이 저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리면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거죠? 네. 내년에?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 코스 2023년 소비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윤덕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